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서 고카프 캠핑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 전시회 짤막하게 찍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보면서 주관적인 리뷰 할 예정입니다. 영상 먼저 보실게요. 각종 카라반이랑 이제 캠핑카들 먼저 한번 봤었고요. 생각보다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만에 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 철제로 된 캠핑 테이블이 장점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것도 있고요. 탄탄합니다. 일단 오염이 돼도 이제 물로 씻어내면은 상당히 빠르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얇은 거를 손가락 같은 걸로 누르면 휘어서 안 들어오거든요. 사이드나 저 구멍에 뭔가를 걸 수 있는 이런 다용도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이제 상판이 접히지가 않아서 수납을 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캠핑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큰 사이즈가 21만원입니다. 21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누구에게는 텐트 가격의 테이블일 수도 있습니다. 캠핑용품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전시회에 이제 나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유명한 업체들이 아니에요. 메이저급의 브랜드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리녹스나 헬레베르그, 스노우피크, 이런 브랜드들은 잘 안 나오죠. 나와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카프나 이런 곳에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롤 테이블도 있습니다. 롤 테이블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한 그 들어가는 롤 테이블은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롤 테이블인데, 롤 테이블은 가벼울수록 이제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산 롤 테이블도 한번 이제 눌렀는데 쇠가 휘어가지고 당근에 팔았거든요. 롤 테이블은 상판이 무거운 게 좋은 거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작 합판으로 만든 테이블에 IGT라고 이제 칸에 딱 맞게 설비된 그런 구조를 이렇게 띄고 있어요. 요즘 이게 유행인데 스노우피크나 다른 브랜드들에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작 합판이어서 반가워가지고 찍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20V나 시가잭을 꽂아서 사용하는 전기로 돌아가는 발열 장치인데, 이 캠핑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꽂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캠핑카를 구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난로입니다. 열 자체를 전기로 순수하게 낸다는 거는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무시동 히터를 이용하시지 이런 작은 히터를 이용하진 않으십니다. 이 작은 히터가 무시동 히터보다 엄청 많이 먹거든요. 무시동 히터는 진짜 많이 먹을 때도 한 50W? 100W 이렇게 먹는데, 이거는 고정으로 500W씩 먹습니다. 시간당 한 40A씩을 먹는 건데 에어컨급인 거죠. 이 조그만한 발열 장치 하나로 겨울을 날 수 없지만 에어컨 정도의 전기 소모량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오토 캠핑장에서는 전기가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시회들보다 조금 사이트들이 크게 가져간 모습입니다. 고카프에 가면 상당히 많다, 이런 똑같은 제품이지만, 똑같은 튀김 그릇, 받침대 이런 거지만 많은 디자인이 있고 많은 가격대에 많은 재질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랜턴이죠. 이 랜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가 팔지만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고, 이 랜턴도 이제 많이 팔고 있어요. 이게 원조가 따로 있는데 원조가 어딘지 모를 만큼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캠핑 가면은 사실 먹을 거 같은 경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시거나 이제 집에 있는 반찬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키트나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밀키트를 조금 접해 보려고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찍어왔습니다. 네, 뭐 쭈꾸미도 팔고요. 네, 뭐 구이 같은 것도 이렇게 밀키트로 소 막창, 소 대창, 뭐 소 염통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팔더라고요. 앞에는 이제 시식코너처럼 뭐 이렇게 직접 구워주셔서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네, 닭발, 뭐 소고기, 우대갈비, 오삼겹 이런 식으로 밀키트가 상당히 많은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맛이 아무리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은 구매가 안 됩니다. 어떤 홍보 잘 된 거를 하나 먹으면은 이게 맛있네? 기본적인 맛만 있어도 다른 걸 도전 안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홍보가 밀키트는 상당히 중요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캠핑할 때 강아지 휴대용품인데, 이게 강아지 밥그릇이고요, 이게 강아지 간식통입니다. 목줄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팩인데, 큰 팩을 박아놓고 목줄을 매달아서 강아지가 그 행동 반경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 큰 팩입니다. 뽑히지 말라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이제 누울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팔고 있었고요. 귀여운 식기들도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왔습니다. 뭐 텐트들 있고요. 네, 이렇게 박스도 여러 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텐트도 있고요. 의자들도 이렇게 바로 앉아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의자에 대한 아예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의자를 직접 가서 앉아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양마다 그 앉는 방식이나 이제 앉았을 때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유튜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의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앉는 거에 따라서 몸 모양이 바뀌거든요. 뭐 뒤에가 단단한 게 있고 뒤에가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캠핑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앉아보시거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팩 상자나 뭐 보관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소가스가 이제 겨울철에는 엄청 차가워져서 잘 안 나옵니다. 안에 이소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런 워머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팩을 꽂아가지고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워터저그 케이스죠.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캔빌에서 그 이벤트로 받은 캔빌 테이블인데요. 이게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155만 5천 원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쓰고 있었는데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카키색을 쓰고 있고요. 검정색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맨 처음 봤던 테이블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에 뭘 걸 수 없지만 카키는 이제 뭘 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높이 조절이 두 개가 되는데, 이거는 차후에 제가 리뷰를 다시 하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앉아보실 수 있었고, 직원분이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거나 조립 체결 방식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어요. 텐트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신기하고 처음 보는 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네, 캔빌이 텐트를 잘 만듭니다. 회사차에 도킹을 하고 싶어서 캔빌 제품을 많이 봤었는데, 이 텐트가 상당히 커가지고 제가 큰 것만 보다 보니까 이 텐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텐트가 스타렉스랑 스타리아에는 도킹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빌에 터틀 텐트라고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고동이랑 소라 텐트라고 하는 게 1인용, 2인용짜리인데 크기가 보면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죠. 상당히 큰데, 이게 이제 우레탄 창까지 해서 6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성비 텐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은 입문용 텐트보다는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입문용 텐트랑 지금 이 보시는 터틀 텐트랑은 모양이나 용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레탄 창을 빼고는 40만원이고요. 우레탄 창을 포함한 풀세트가 아마 599,900원일 겁니다. 여기 야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소라 텐트인데요. 소라 텐트는 이제 제 친구가 이벤트로 받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테이블이랑 같이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침에 체결해서 목이나 뭐 추위에 조금 바람을 피해서 얹어서 사용하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시트만 구비해서 백패킹용으로도 조금 무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캠핑박스 특성상 파쇄석이나 자갈 같은 거를 많이 가기 때문에 바퀴가 두 개가 있어서 틈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바퀴가 통짜로 크게 있어서 끌어도 바퀴가 닳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저는 선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가운데에 틈이 있죠. 이런데 이제 누르는 힘에 돌이 이제 끼게 되면은 바퀴가 이제 휘거나 부셔질 가능성이 있어서 가운데가 막혀있는 널찍한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시를 해두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되게 잘 꾸며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탄강에 갔을 때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에어 텐트에다가 바깥에 세팅을 해서 밖에서 있으시다가 안쪽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을 봤는데, 겨울인데도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낭만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유형입니다. 옆에도 보시면 2인용짜리 의자가 있고요, 눕혀지는 의자가 있고 그냥 의자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로 만든 침대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물건이 있었고요. 제가 샤워 텐트를 사기는 했는데 그냥 저렴한 걸로 하나 샀습니다. 지나가다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샤워 텐트를 깔고 포타포티로 볼일을 봤는데 상당히 좁더라고요. 제가 뭐 덩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만 보시더라도 조금 여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에 놓은 거거든요. 150에 150이면은 사람이 앉았을 때 앞뒤로 상당히 많은 폭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고 가격을 봤는데 11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산 샤워 텐트가 15,000원인가 2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샤워 텐트에 이 정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고요. 여러가지 텐트를 구경할 수 있었고, 텐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좋습니다. 화장실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느 정도로 남냐면, 제가 벽에 붙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 남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죠. 지금 여기 변기를 두고 발을 둔다 해도 한 발 하나 반 정도가 남는 그런 큰 사이즈여서 여유롭게 샤워 텐트를 이용하실 분이나 샤워를 진짜 여유롭게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도 같다. 물론 저는 샤워 텐트랑 포타포티를 왜 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차에서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접대 캠핑이나 여러 명이서 가면은 제가 제 장비를 세팅하기 때문에 샤워 텐트를 적용을 한 거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캠핑카 유저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에어로 들어간 터널형 텐트인데 제가 지금 터널형 텐트를 하나 샀거든요. 그거보다도 크고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테이블은 필요 없는데 이 화로대 큰 게 조금 끌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크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굳이 화로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구비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연 버너를 하나 샀는데, 트루버라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사하라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제 제가 산 버너랑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이소가스를 밑에 끼울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밑에 이소가스를 끼울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장비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강연 버너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저는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로 구비했습니다. 캠핑계 중고나라로 유명한 초캠몰에도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의자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의자의 캡을 판매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크리스마스 컨셉을 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캠핑용품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텐트들도 즐비하고요. 난방기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의류가 있잖아요. 의류도 팔고 있고 여러가지 밀키트, 뭐 캠핑용품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었고 캠핑을 이제 주로 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텐트들이랑 에어 텐트들. 네, 여기 이제 캠핑카 라인도 있고 저는 킨텍스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어차피 구매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업체들이 와서 그날에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할인을 온라인상에서는 안 하는데 고카페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비를 하실 거면은 고카프를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캠핑카도 구경하시고요. 이전에 있는 고카프도 갔지만 그때 마늘 샀습니다. 마늘. 지금 이 마늘을 샀는데 이게 튀김 마늘? 구운 마늘인데 이게 과자처럼 바삭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 업체가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이나 이럴 때 부셔가지고 위에 이제 가루를 뿌리면 상당히 맛있어서 뜻하지 않은 거를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마늘만 구매했습니다. 뭐 이번 고카프에서는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소처럼 작게 이렇게 해서 용품을 파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회사들의 이제 아이덴티티나 이런 걸 보시고 구비하실 수도 있고요. 뭐 고카프가 캠퍼로서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12,000원을 투자할 자리가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이제 캠핑을 하러 쉬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서 용품을 구비하시고 뭐 용품이 지금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아니면 구경을 더 하고 싶다 견해를 넓히고 싶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매를 안 하고 시식으로 맛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밀키트 하나의 가격을 아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루에 한 끼에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캠핑이 취미라면 고카프 추천드리고요. 오늘 일상 킨텍스 캠핑 전시회 고카프 리뷰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